상린관계입니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격번 토지 소유자와 이웃하는 건물 전세권자 간에는 전세권이든 지상권이든 이웃하고 있는 부동산끼리는 잘 사이좋게 사용해야 되니까 상린관계 적용해야 되겠죠. 이게 틀린 겁니다. 한번 지하시설을 할 때는 경계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둬야 된다. 자,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거 강행 규정 아니라고 그랬죠. 임의 규정이에요.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즉 밑에 땅에서 폐색 막혔으면 고지 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 할 수 있다고 그랬죠. 1번 인지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고요. 높이도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요. 방화벽 기타 특수 할 수 있지. 자기 비용으로. 자, 그래서 디귿 리얼이 되겠죠. 자, 4번 을 소유 토지에 대한 갑의 이제 주의 토지 통행권이네요. 자, 갑의 주의 토지 통행권자, 을이 통행지 소유자, 이렇게 통행지 소유자. 통행권자. 1번 갑에게 인정되는 주의 토지 통행권은 그 통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된 거 아니죠? 변경될 수 있습니다. 2번 갑의 주의 토지 통행권에 의한 통행로의 범위는 현재 토지용법에 따른 이용이지 장차 이용 상황까지 대비는 안 되죠. 이게 틀렸죠. 3번 을의 주거는 사적인 생활 공간이자 평온한 휴식처이기 때문에 갑이 을의 토지를 통행할 경우 이러한 주거의 자유와 평온, 안전을 침해서는 당연히 안 되죠. 4번 을이 기존 통행으로 이용되던 토지 이용 방법을 그 용법에 따라 바꿨을 때에는 갑은 을을 위해서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서 하려면 고정되는 게 아니라 됐고. 자, 그럼 을은 보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통행권자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보상 청구할 수 없죠. 갑에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2번이 되겠네요. 자, 역시 5번 상린관계 문제가 되죠. 상린관계.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기업번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자,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이거 골라놔야죠. 틀린 거 골라놨으니까. 니은번 공로에 통할 수 있는 공유 토지가 있다면 타인 토지에 대한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이지만 만일 공유 토지가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 다른 공유자가 배타를 사용한, 자, 이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최근에 판례니까 조심해서 보세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통행으로 공유라고 봐서 이것은 인정될 수가 없다. 그리고 서로 인접한 토지 경계표나 담의 설치비용, 측량비용은 쌍방의 절반보다, 설치비용, 측량비용을 다 쌍방 절반 아니죠, 이거. 측량비용은 토지 면적 비례하는 거죠. 얘는 쌍방의 절반. 이것도 틀린 얘기가 되죠. 1번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해서 이웃 토지 사용이 필요할 경우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를 대의해서 청구하는 게 아니라 지상권자 스스로도 주의 토지 상린관계가 적용되니까 직접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5번이 되겠어요. 5번. 다 틀렸죠. 자, 6번 주의 토지 통행권 틀린 것은,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인데 분할이나 일부 양도에 의해서 주의 토지 통행권이 생겼다. 그럼 이건 무상이니까 손해보상할 필요가 없죠. 요놈이 옳은 얘기가 되지. 그러니까 뭐 그림 안 그려도 되죠.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키워드 잡아가지고, 아, 주의 토지 통행권인데 분할 나왔어? 일부 양도 나왔어? 보상 의무 없다. 나와야죠. 자, 통행권은 이미 기존 통로가 있어. 아, 공로에 접하는 기존 통로가 있으면 길로 다녀야죠. 근데 그 통행권자 토지 이용에 부적합해서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인정되겠죠. 됐고요. 다만
기존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로 다니는 것보다 남의 땅 밟고 다니는 게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자, 3번 토지 분할로 인해서 공로에 통하지 못한 토지가 생긴 경우. 자, 이건 무상의 통행권이죠. 근데 무상 통행권은 분할에 직접 당사자끼리만 인정되는 거지. 그 이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특별 승계인에게는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옳은 얘기죠.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명의 신탁자에게는, 그렇죠, 주의 토지 통행권은 남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거니까 대외적인 관계로 보셔야 되죠. 그러면 자, 이렇단 얘기예요. 자, 이게 공로인데 이게 A 토지고 이게 B 토지인데, 자, 이 B 토지가 공로에 접하지 않으니까 A 토지를 통행권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B 토지가 원래는 갑이 소유자인데 이걸 을한테 명의 신탁을 한 거죠. 얘가 수탁자고 얘가 신탁자인데 이 명의 신탁은 유효인 명의 신탁을 예를 든 거예요. 뭐 종중이라든지 쫑쫑배 있죠. 종교단체, 배우자, 탈법 목적 없이. 자, 이럴 때 명의 신탁자와 수탁자 중에서 누가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을 취득하느냐 이 문제죠. 그러면 유효인 명의 신탁은 항상 지들끼리는 소유자를 신탁자로 보지만 외부 관계에서는 소유자를 수탁자로 보니까 수탁자가 돼야죠. 그래서 명의 신탁자에게는 통행권 인정되지 않는다. 맞단 말이에요. 또 통행권자는 남의 토지를 그냥 왔다 갔다 통행으로만 이용되는 거지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니까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이 없고 그 소유자도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이상 통행지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죠. 1번이 되겠네요. 1번. 자, 7번 하나 볼까요? 주의토지 통행권 틀린 것. 1번 무상통행권은 공유토지 직접 분할자나 또는 토지 일부 양도 당사자 얘들끼리지 특정 승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좀 전에 보셨어요. 예, 틀렸죠? 2번 공로에 나가기 위해서 주의토지를 통행할 경우 통행할 장소 방법은 가장 당연히 손해가 적은 것을 선택해야 되겠고 3번 그 소유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 이제 이미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 폭이 있다고 해서 꼭 주의토지 통행권도 그와 일치하는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죠. 맞았고 이것도 주의해서 보시고 주의토지 통행권이 발생된 후 당해 토지에 공로가 개설됐으면 길로 다녀야 되니까 주의토지 통행권은 자동으로 소멸되죠. 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주의토지 통행권과 함께 상린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봤죠. 그 다음 문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점유취득시효 문제인데, 자, 점유취득시효는 취득시효 중에서 점유취득시효는 구조를 먼저 잡으시라고 그랬죠. 일단은 취득시효 대상이 되냐 안 되냐부터 시작해서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점유한다면 시효가 완성돼. 그럼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효 완성되기 위한 요건을 먼저 따져야 되겠죠. 그 요건은 전부 다 점유에 관련된 거니까 20년 이상 자주,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시효 완성의 효과를 봐야 되죠. 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즉시 소유권 취득하는 건 아니고 등기를 해야 되니까 등기 청권이 발생되죠.
그럼 등기청권 성질과 상대방이 누구냐 그거 따져야 되고, 세 번째는 시효 완성 이후에도 자 갑이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 그럼 여전히 어쨌든 갑이 법적으로 소유자인데, 그럼 시효 완성 후에 여러 가지 법률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와 점유자 사이라든지, 자, 둘 사이는 얘는 시효 완성 당시인 갑에게 등기해달라는 채권, 청권을 가지고 있고, 갑도 을한테 등기해줄 의무가 있지만, 자, 갑은 을한테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토지 내놔라, 아니면 뭐 부당이득 반환이라, 이건 청구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대신 시효 완성자는 이제 원 소유자한테 이제 시효 완성했으니까 적법한 소유권은 취득 못했지만 점유는 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정권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얘가 시효 완성 이후에 다른 상태에 처분해버렸다면, 자, 얘 그 원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시효 완성됐다 하더라도 완성자 명의로 등기되기 전까지는 원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다만 시효 완성자한테는 소유권을 주장 못하지만 다른 제3자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적법한 소유자로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다 인정해준다. 좀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을이 등기를 해서 소유권 취득했으면 그 소유권 취득의 효과죠. 이건 두 가지예요. 점유 개시 시, 이건 승계 취득이 아니라 원시 취득이고, 효과는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하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을이 요 점유한 때부터 이 토지를 뭐 시효 완성 전이었던 뭐였던 사용한 것은 부당이득이 아니라 어차피 요 때부터 을 것이 돼버리니까 그걸 원소유자한테 반환할 필요는 없다.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차근차근히 문제를 좀 풀어보시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8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 시효 틀린 거. 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 완성했다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시효 완성 당시 등기 명인에게 당연히 취득시효 주장할 수는 있죠. 시효 완성 당시 등기 명인. 2번,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등기 명인이 바뀌었어. 자,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오면 언제 바뀌었는지를 파악을 하시라는 거예요. 완성되기 전에 바뀌었으니까 취득시효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진행돼서, 그럼 시효 완성자는 완성 당시 등기 명인한테 주장할 수 있죠. 자, 3번은 등기 명인 변경됐는데 언제? 완성 후에 변경됐대. 자, 완성 당시 등기 명의자한테 시효 완성 주장해야 되는데 완성 후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으면, 자, 설사 등기원이 취득시 완성 전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시효 완성자는 변경된 등기 명의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죠. 얘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아니니까. 또 진행 중에 등기 명의 변경됐다. 이거 똑같죠. 그러니까 완성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건 기산점 문제니까, 자, 원래 기산점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없고, 자, 기본적으로 점유 개시 시점을 잡아야 되죠. 다만 등기 명의자가 변동이 없으면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네요. 근데 여기는 어쨌든 간에 등기 명의 변동이 있으니까 임의적으로 선택하면 안 되지. 5번, 취득시효 완성 후에 등기 명의인이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요 바뀐 사람한테는 등기해달라고 할 수 없는데, 아니 소유권 이전이 된 사람이 자기 또 소유자 주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 그럼 그 등기 명의가 바뀐 시점부터 다시 1년, 2년, 3년 지나서, 자, 20년 지나면 취득시효 완성 주장할 수 있어야 되겠죠. 2차 취득시효. 5번이 되겠어요. 자,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틀린 거. 자, 취득시효 대상이 되냐 안 되냐 그 얘기인데, 국유재산 중에 일반 재산은 되지만 행정재산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 재산이었을 때 취득시효 완성이 됐지만 아직 등기하기 전에 그 재산이 행정세 바뀌었으면 이건 개인이 소유할 수 없으니까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됐죠? 자, 2번, 점유자가, 그러면 이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받죠. 이제 점유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권을 주장했는데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옳은 얘기죠. 취득시효 기간 중에 계속 등기 명의자가 같대요. 그럼 기산점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요. 옳은 얘기죠. 근데 소유자가 변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임의적으로 선택하면 안 된다. 4번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선의 제3자한테 처분했다면 그러면 이제 시효 완성자는 자 이제 이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받은 제3자에게는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죠. 그럼 이 소유자한테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한테 무슨 책임을 진다고요? 불법행위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불법행위 책임이죠. 채무불이행 책임진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조심해서 보시고. 5번 취득시효 완성 후 그로 인한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했대요. 자, 완성은 됐지만 아직 시효 완성자가 등기하기 전에는 원소유자가 법적인 소유자니까 다만 시효 완성자한테는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하고는 자 정당한 거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럼 특별한 사정이면 시효 완성자는 등기함으로써 당연히 이 저당권의 부담을 갖는 소유권을 취득하겠지. 그대로. 자, 시효가 완성됐는데 갑이 을한테 등기 안 해주고 병한테 돈 빌리고 여기다 저당권 등기 해줬다는 거죠. 자, 이 저당권 등기 유효 무효? 유효. 그럼 소유권 등기는 계속 얘가 있으니까 자 얘는 얘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해서 소유권 취득하겠죠. 그럼 이 저당권 등기도 그대로 인수가 되겠지. 없어지는 건 아니다.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 틀린 것. 시효 완성자는 시효의 포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럼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똑같이 이것도 시효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여야 되니까 원인무효의 등기 부상 등기 명의자는 얘는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니까 효력이 없지. 1번 틀렸네. 그러니까 등기 청구도 시효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 시효의 포기도 시효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 이렇게 따라줘야 돼요. 점유자가 시효 완성 후 점유를 상실했다고 해서 자 시효의 포기로 볼 수 없는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 이동 청구권 이거 등기청구권에서 보셨죠? 즉시 소멸되는 건 아니죠. 그때부터 이제 시효가 진행될 뿐이죠.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얘는 등기 상대방이 안 되죠. 그를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시효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여야 되죠. 이건 뭐 몇 번씩 강조해드렸으니까. 4번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면 그 시효 완성자가 등기 마치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해서 부동산 점유로 인한 부당이익 청구 그렇죠. 아직은 시효 완성자가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얘는 적법한 점유자니까 얘 보고는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됐고. 5번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면 똑같아. 시효 완성자가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얘한테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어. 토지 내놔라. 할 수 없어요. 자, 1번이 되겠죠. 1번. 자, 11번. 점유취득시효 틀린 거.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 감면 들어왔다고 시효가 중단되나요? 안 되고요. 취득시효 기간 중에서 계속 등기명의가 같다면 기산점은 임의의 시점을 잡을 수가 있다고 그랬고요. 시효 완성자는 시효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에 대해서 채권적 등기 청구권이죠. 아직은 얘는 소유권이 없으니까 우리가 등기청구권을 성질해서 보셨어. 됐고. 4번 시효 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해버렸다면 시효 완성자에 대해서 무슨 책임진다고요?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진다. 예, 틀렸네요. 5번 시효 완성자가 소유자에게 이전 등기 청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면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그렇죠. 이제 거꾸로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하니까 이제 완성자도 소유자에게 이제 바꾼 거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은 갑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공하게 을소유 엑스토지를 점유한 경우 옳은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을의 토지를 갑이 시효 완성했다는 얘기죠. 자, 옳은 걸 다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격번 엑스토지가 미등기 상태라면 갑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 아니 뭐 미등기든 뭐든 등기해야지. 얘도 고르면 안 되고요. 2번 을은 갑에 대해서, 자, 토지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청구할 수가 없다고요. 자, 디귿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을이 병에게 엑스토지를 유효하게 명의신탁한 후 병이 갑에 대해서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즉 시효 완성자는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이를 저지할 수 있다. 이게 맞는데, 자, 이건 형식상으로 보게 되면 좀 시효가 완성됐잖아요. 그래서 갑이 을의 토지에 대해서 시효 완성됐어. 그럼 시효 완성 이후에 을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을 해놨다면 이건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되는 거니까 갑은 병에 대해서 시효 완성 주장할 수 없고, 그럼 거꾸로 병은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소유권 행사해서 얘 나가라, 토지 내놔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소유권 이전이 뭐 때문에 이전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여기는 시효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을이 병한테 명의신탁을 했다고, 명의신탁을. 그래서 이렇게 이전 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명의신탁에 의해서 이전 등기한 것도 완전히 팔아서 이전 등기한 것처럼 똑같이 병이 소유권 취득하느냐, 이 문제죠.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우리 판례는 네가 지금 안 뺏기려고, 자, 얘가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이걸 이용해서 지금 네가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로 등기됐는데 그걸 명의신탁을 이용해서 병한테 넘겨서 그걸 면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얘도 그러면 명의신탁은 언제든지 해지해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완벽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얘가 소유권 행사하면서 시효 완성자한테 토지 내놓으라 할 때 요 시효 완성자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서 요 사람의 소유권 행사를 뭐 할 수 있다? 저지할 수 있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귿 하나입니다. 다른 시험에 나왔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보셨어요. 자, 그 다음 13번 들어가죠. 점유취득시효 옳은 거. 아까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이라고 그랬죠. 일필지 토지 일부 점유는 할 수 있으니까 점유취득시효 인정되겠죠.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돼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왜? 토지 일부에 등기는 안 되니까. 인정됩니다. 점유는 평온 공연해야 되므로 간접점유로도, 간접점유 점유니까 완성할 수 있고요.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자는 취득시 완성만으로 즉시 미등기든 뭐든 등기해야 된다고. 틀렸죠? 시효 완성 당시 소유권 등기인데 무효라면 얘는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니까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5번이 옳은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사례 문제죠. 간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엑스토지에 대해서 을이 취득시효 요건을 모두 갖췄대요. 틀린 것은. 자, 이제 을이 시효 완성자죠. 자, 갑이 소유자. 자, 을은 갑한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성질은 채청이죠. 맞았고. 갑이 취득시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엑스토지를 제3자한테 병한테 양도하고 이전 등을 마쳤으면 무슨 책임?
불법행위 책임.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는 갑과 을 간에 무슨 신뢰관계가 있는 건 아니니까 통상의 채권 양도 법률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즉 통지만 하면 되죠. 동의 승낙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4번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 전에 갑이 엑스토지를 제3자 병한테 양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갑은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병이 승계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병이 갑에게 을에게 등기해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5번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 전에 갑이 엑스토지를 제3자 병한테 양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을은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는데 이게 틀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갑의 토지에 대해서 을이 시효가 완성됐다고요. 그럼 일단 시효 완성 당시인 갑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요놈이 시효 완성 이후에 얘한테 등기 안 해주고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 버렸다고 팔고 그럼 일단 이 을이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 가지고 얘한테는 청구 못하죠. 그렇다고 원래 상대방인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등기를 못할 뿐이지. 그래서 이제 판례가 나중에 요 상태에서 다시 갑한테 소유권이 복귀되면 어차피 을은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있으니까 다시 갑한테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겠죠. 등기 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 아니므로 그 후 다시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 소유권이 회복된다면 그 소유자한테 취득시효 효과 주장하면서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예 등기 청구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15번 들어가 보죠. 15번.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20년 이상 소유해서 어쩌고저쩌고 점에서 이제 시효 완성됐다는 얘기죠. 을이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은 제3자인 병에게 부동산 처분해서 병이 소유권 이전을 격려했대요. 이제 시효 완성 이후에 아예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한 걸 문제를 내버렸죠. 이 상태죠, 지금.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을은 원칙적으로 병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죠. 얘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아니니까 곤란하면 안 되죠. 그럼 일단 기억 들어간 것은 다 제껴내야죠. 그러면 3개 남았네요. 니은번.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유되어도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 소멸 안 된다고 그랬죠? 예, 맞았지. 그럼 일단 니은이 없는 것도 제껴내야 되겠네요. 그럼 3번 아니면 5번이겠죠. 이건 을이 갑의 처분행위 전에 을이 갑의 처분행위 전에 소유권 전환권을 주장했대요. 그랬으면 이제 을은 갑에게 대상청권 행사할 수가 있죠. 그 매매 대금을 이제 토지 대신 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는 수용당했으면 수용 보상금을 달라고 대상청권 행사할 수 있어요. 맞는 얘기죠. 1번 을에게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을과 갑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돼요. 언제 계약했어 둘이?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관계가 성립되는 건 맞죠. 계약상 채권 채무는 아니지. 니은 디귿이 되겠죠.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16번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17번은 등기부 취득시효인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죠. 그래서 17번, 18번이 있는데 17번 하나 문제 풀도록 하죠. 등기부 취득시효는 이런 경우에요. 갑의 부동산을 을이 사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받고 점유도 넘겨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을은 사가지고 이전 등기까지 하고 점유도 넘겨받았으니까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다라고 믿으면서 점유하겠죠. 근데 사실 이 매매는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 무효는 누가 주장을 해야 무효가 되는 게 아니죠. 처음부터 무효야. 그러면 을은 아무리 등기되고 이 부동산에 점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쪽이 소유자지.
아니 근데 이쪽도 지가 소유자인 줄 모르고 이미 팔아서 등기를 해주고 점유 넘겨줬으니까 이 매매가 무효인 줄 모르고 10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그럼 의뢰한 사람은 자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또 서원이 무과실로 지금 10년이 지났으면 자 얘는 이미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됐으니까 다시 별도로 등기할 필요 없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효를 한다. 그럼 이 등기는 사실은 무효인 등기죠. 꼭 유효인 등기로서 등기부 취득시효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등기도 10년 되고 점유도 10년이 돼야 돼요. 그런 거 가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틀린 것은 했으니까 1번. 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때 등기는 적법 위한 등기해야 된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오히려 무효인 등기해야 되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다만 무효인 등기로도 등기부 취득시효는 할 수 있지만 무효인 이중보존 등기의 기초에서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아요. 이건 좀 주의해서 보세요. 왜냐하면 무효인 이중보존 등기라는 것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가 2개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기초로 인정해 주게 된다면 계속 등기부가 2개가 있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이제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만 점유해서 안 되고 플러스 서원이 무과실로 점유해야 돼요. 그래야지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면 다른 건 다 추정을 받는데 자 무과실은 추정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무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점유자가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다른 것들은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할 게 아니라 취득시효를 부정하는 소유자 측에서 이게 아니라는 걸 입증을 해줘야 되겠네요. 또 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거예요. 등기에 관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무과실은 어느 때 있으면 되냐면 점유 개시 시에만 있으면 돼요. 존재하면 족하다. 즉 무슨 얘기냐? 10년 내내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점유 개시할 때만 있으면 된다. 점유 승계는 물론 등기 승계도 인정된다고 얘기인데 뭐 뒤쪽도 다 그 얘기인데 자 우리가 10년이라는 점유는 꼭 시효 완성한 사람이 꼭 10년 할 필요는 없죠. 자 얘가 뭐 한 7년 점유하다가 또 병한테 넘겨서 얘도 진짜 소유자인 줄 알고 점유를 또 3년 했어. 그럼 얘가 현재 점유자로서 자기 점유는 3년이지만 그전 점유자의 점유 7년 합해가지고 10년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등기도 마찬가지예요. 얘 등기 7년 했고 얘가 등기 이어받아서 3년 했으면 포함해서 10년. 그래서 점유의 승계도 인정되는 것처럼 등기 승계도 인정된다. 그래서 꼭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한 사람 명의로 등기가 10년 돼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1번. 18번은 그런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합 문제가 나오죠. 부합까지 마무리하고 공유는 다음으로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부합은 직접 문제 풉니다.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은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게 되죠. 다만 권원, 정당한 권원에서 부속시킨 것은 부합되지 않는다. 부합은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상관이 없고요.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할 때 부합하는 동산 가격은 아무 상관없이 그대로 부동산 소유권을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게 되죠. 자, 초과할 때는 동산 소유자에게 하는 게 이거는 요놈이 틀렸지. 부동산 소유자가 그대로 소유권 취득하는 거지. 지상권자는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그 토지에 나무를 심었다 하더라도 이건 부합되지 않고 지상권자 소유로 되겠죠. 분리가 가능하지만 분리할 경우 경제적 가치가 심하게 손상될 때도 부합이 인정돼요. 농작물은 정당한 권한이 있냐 없냐 상관없이 항상 경작자에게 속하죠. 부합이 안 된다는 얘기죠. 2번이 되겠어요. 자, 20번 부합 틀린 거.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한 경우 동산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가 그대로 소유권 취득하고요.
동산끼리 부합될 경우 주종 구별할 수 없을 때는 부합 당시 가액으로 공유를 하면 됩니다. 뭐 동산끼리 부합하는 것까지 우리가 알 건 아니고. 3번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 완공된 경우 건물은 절대로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4번 권한 없는 자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그 토지 위에 나무를 심었다고요. 그럼 권한 없는 자가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나무 심었으니까 나무는 토지에 부합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그 나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렇죠? 이 나무도 토지 소유자가 가져가니까.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더라도 토지 소유자만의 승낙을 받아 나무를 심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자, 그럼 이 권리를 이해하셔야 되죠. 이 토지는 지금 지상권자도 있고 소유자도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토지 소유자는 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상권을 설정했으면 이 토지 사용수익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지상권자한테 있지. 얘는 소유자라도 이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사용수익할 수 없는 소유자의 승낙만 받아가지고 나무 심었다. 그럼 이건 정당한 권한이 아니지. 따라서 그 나무 소유권 주장할 수 없죠. 부합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5번이 되겠죠. 21번 들어가. 21번. 자, 21번. 부합 맞죠? 부합 문제. 공유 문제는 그 다음부터고.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부합으로 인해서 소유권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 요건이 갖춰지면 보상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5번처럼 선의 무과실의 제3자에게는 보상 청구할 수 없다. 이 판례는 이미 나왔지만은 지나간 거니까 그냥 그대로 나오면 보상 청구할 수 있는데 선의 무과실의 제3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그렇게 그냥 구별하시면 돼요. 2번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 받아서 그 토지에 나무 심은 사람. 역시 임차인은 채권자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승낙해줄 권한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건 정당한 권한은 아니죠. 그럼 이 나무는 부합이 되니까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나무 소유권 주장할 수 없어야 되겠지. 2번이 되죠. 자, 건물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그 권한에 기해서 증축했다. 증축 나오면 권한에 기한 거든 아니든 상관없고 이건 독립성이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럼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독립성이 없다는 거죠. 그럼 부합이 된 거지. 그럼 증축 부분에선 별개의 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다. 그렇죠. 부합됐다는 거지. 그래서 구성 부분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되고. 자,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이 됐다면 그러면 이건 이 기존 건물하고 똑같은 건물이 되어버렸으니까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증축 부분이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든 안 되든 얘 같은 건물이니까 병나기는 증축 부분의 소유권도 취득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부합까지 좀 정리를 좀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공동소유에서 공유부터 합유, 총유까지 해서 쭉 지상권 정리 좀 하시면 되겠어요. 자, 고생들 많으셨고 아주 무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꾸준히 노력하셔서 꼭 합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